오늘 업앤다운 주제는 HLB, 그 바이오 해도 너무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이오 회생 불가한 거냐, 이런 그 의문점을 가진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안 그래도 HLB 같은 경우에 오후에 갑자기 그 장 끝나기만 한 30분 전쯤에 갑자기 뜬금없이 급락이 나면서 뭐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장 막판에 같이 또 우수수 한 번 더 떨어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바이오가 안 그래도 바닥이다. 근데 거기서 또 다시 투매가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병인 대표님, 바이오는 회생 불가한 겁니까? 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다면 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제 바이오 업종 자체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큰 업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연구 기간이 좀 길죠.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그 리스크가 또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불거진 이제 이 산바 뭐 분식 해결 문제라든지 인보사 문제, 인보사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 라이센스 아웃, 해지 문제, 해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캐스트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HLB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상당히 이제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그 미중 무역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이어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 여러 가지 있던 악재,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심리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이제 투심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약화를 이제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업종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기간에 이제 실적이 나오기 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이라도 뭐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라이센스 아웃 되는 그런 종목이 나오면서 이제 불을 붙이지 않는 한은 자생적으로 그렇죠. 자생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진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 안에서 그냥 바이오 전체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또는 바이오 안에서 선별적으로 이런 건 봐야 된다,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선별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바이오에 관한 그 투심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악화된 요인들을 저는 수급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우리 시장에 조금 있으면 사실 8월장에도 중국 A주 편입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는데 올해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5%씩 두 번 했었고, 이제 하반기에 두 번 남은 거예요.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그러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돈을 좀 빼서 어디 이제 중국으로 이제 돈을 좀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디서 돈을 제일 먼저 뺄 것인가, 이런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가장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거나 지금 가장 좀 어려운 섹터에서 돈이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이오가 돼서 지금까지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생각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근데 이제 코스닥은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오려면 제약바이오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에서 그나마 시작총이 크면서 아직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저는 좀 헬릭스미스 정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어떤 단기적인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본격적인 어떤 외국인들이 수급이 러브콜이 들어오려면 저는 11월, 아까 그 MSCI 편입이 끝난, 이벤트가 끝난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정말 들어올 것이다. 근데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봤을 때 우리가 항상 겨울에 강했어요. 항상 12월 중순부터 해서 1월에 아주 피치를 올리죠. 그러니까 그 시즌 되면은 어느 정도 탄력이 한번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MSCI 이제 이벤트 끝난 1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박윤진 대표님께서는 어차피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이오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계절적으로 겨울에 항상 바이오가 강했던 모습들을 좀 주목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아주 바닥이고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저가 매수에 눈여겨봐도 될 만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유신 대표님도 바이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아무거나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우리 뭐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마 바이오 조식들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거 하나만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이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수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코스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주도주로 등장했던 시기가 2014년, 2015년 시기에 한번 강하게 등장을 했었고요. 1년 정도 쉬다가 1년 반 정도 쉬다가 2017년 말부터 2018년도에 크게 피크를 한번 쳤던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를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큰 시세가 한번 났던 그런 업종이 바이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큰 시세에 났던 뭐 부인할 수 없는 약간의 버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 거기에 전반적으로 대형 바이오 업체들의 뭐 회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슈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일단 바이오 업종을 지금 뭐 많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더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이시라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시점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일단은 비중을 좀 낮추는 전략. 한 번에 다 못 낮춘다는 건 전 더 잘 알거든요. 조금씩이라도 낮추는 전략. 이거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좀 계속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버티는 전략. 대신에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은 나중에 유동성이 확실히 들어왔을 때를 기다려서 자금을 남겨놓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우리 김유신 대표님께서도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 많이 빠질 때 예를 들어서 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바이오가 살아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오히려 수급이 살아난 거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이 바이오를 관심을 가진 게 좋겠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은 딱 오늘 같은 경우에 첫 반등이 나오는 계속 급락 나오다 첫 반등이 나온 날이었는데 애국 테마주는 계속해서 강세 그리고 바이오는 추가적인 하락 이게 오늘의 시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